그때는 그게 렌탈 스튜디오라는 개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작됐는데 그게 렌탈 스튜디오더라고요. 주당 한 건씩은 컨설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감사히도 잘 되고 있는데 구가 여기 되게 좋거든요. 계약하시는 건가요? 네. 성함이랑 서명? 인터넷 연결되면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태원에서 공간 디렉터로 일하면서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쪼렙 사장입니다. 운영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2년 조금 넘어가요. 이게 처음 스튜디오인가요?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1호점을 냈었고 네. 그 다음에 2호점을 여기 이태원에 냈고요. 그리고 1호점은 이제 인수하고 현재는 이태원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잘 됐으니까 2호점도 넘어오신 건가요? 네, 1호점이 잘 되면서 확장을 해서 2호점도 이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두 지점 간의 거리가 멀어서 혼자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한 곳에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태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1호점 렌탈 스튜디오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방을 차려보자 하고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방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공간을 좀 대여해도 괜찮겠다. 그때는 그게 렌탈 스튜디오라는 개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작됐는데 그게 렌탈 스튜디오더라고요. 장사가 좀 잘 됐던 거예요? 네, 생각보다 잘 됐고 그때 렌탈 스튜디오가 이렇게 엄청 많지는 않았었어요. 2년 전이죠? 네. 2020년.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지는 사업이다. 사양 사업.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사양 사업이라고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근데 그 말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렌탈 스튜디오는 이제 포화 상태다. 맞아요. 그때 시작하셔가지고 1호점도 잘 되고 지금 2호점도 잘 네. 되고 이런 거죠. 네.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양 사업이라고 포화 상태라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참 모르겠는데 글쎄요. 왜 사용 사업이라고 했을까요? 포화 상태다라는 말을 듣고도 하실 수 있는 용기 그런 건 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미 많은 사업들이 다 그렇지 않나 싶었어요. 길거리 지나가 보면은 같은 업종의 식당도 정말 많고 미용실도 많고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이제 렌탈 스튜디오가 포화 상태다. 지금은 그때 2년 전보다 더 많아졌으니까 차려도 경쟁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게 꼭 렌탈 스튜디오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이 스튜디오만의 강점을 살려야 되고 나만의 마케팅을 만들어야 되고 브랜딩이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렌탈 스튜디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테리어고요. 왜냐하면 요새 비슷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좀 유니크하거나 그 스튜디오만의 분위기가 확실히 있으면은 그게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도 직접 대표님께서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배당 같은 구조는 미리 되어 있는 공간이었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어울릴지를 배치해서 제가 좀 꾸며본 공간이에요.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게 계단이 일단 제일 포인트고요. 네. 빈티지한 소파에서도 많이 앉아서 촬영을 하시고 렌탈 스튜디오도 운영하시고 전자책도 내셨고 네. 창업 컨설팅도 공간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혼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직원 한 명도 없이. 네, 너무 바빠요. 정말 주변 지인들한테 내가 한 10명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하고 다녀요. 그 결과 좋았던 게 대표님의 미모가 한몫하지 않았나. 이건 빼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미리.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집에서 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촬영을 좀 하시는 걸까요? 거의 80~90%가 의류 쇼핑몰 촬영 고객님들이 진짜 많으세요. 10%? 20% 정도가 이제 스냅 촬영, 가끔 가다가 이제 영상 촬영, 뮤비 촬영 같은 것도 하시는 편이에요. 뮤직비디오도 여기서. 네, 얼마 전에 네. 뮤직비디오 촬영하셨어요. 연예인 왔다가. 그 뮤직비디오는 언제 나오나요?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네. 곧 나오지 않을까요? 2층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경사가 네, 맞아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계단이 좀 많죠? 조심히 올라오세요. 바닥이 이 나무 바닥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냥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1년 정도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 되게 러프한 그런 완전 빈티지한 공간으로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인테리어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초반이랑은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재방문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네, 계시나요? 네. 재방문율도 높아서 자주 이용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이 영상 보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는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탑방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루프탑이 있어요. 네, 미니 루프탑 정원. 네. 월세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시나요? 월세는 한 100만 원 정도? 저는 사실 만족하고 있어요, 월세. 이태원에 그 경리단길에 있고 네. 2, 3층을 다 쓸 수 있고 또 스텝룸까지 있고 화장실도 있고 현관도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출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한 3, 400 정도, 잘 될 때는 500까지도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전자책도 냈다고 들었는데 제가 렌탈 스튜디오 준비하면서 정보가 잘 없었다고 했잖아요. 누군가는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정보가. 또 언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어요, 사업을. 그래서 그 기록을 다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을까? 어떤 걸 어떻게 준비했을까? 이런 거를 꼭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블로그에 적었는데 그 글을 되게 많이 봐주셨어요. 그 블로그에 적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제가 그냥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또 판매가 잘 돼서 컨설팅도 하시는 걸로 네, 알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하루 일과가 궁금한데요. 일어나서 스튜디오 출근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오늘 할 일을 저는 다 적어놔요. 프리랜서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스튜디오 예약 들어온 거, 매출 장부라든지 스케줄 관리를 오전에 그런 온라인 업무를 해요. 광고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오후에는 이제 미팅을 좀 다니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좀 만족스러우세요? 저는 굉장히 직업 만족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전 진짜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수익이 잘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좀 한몫하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한 만큼 돌아오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또 현저히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제가 일을 하는 거를 누가 제어를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계속 이제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새벽 7시까지 이렇게 혼자 막 새벽 7시가 아니구나.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계속 일을 해요.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그게 좀 저한테는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한 만큼 어떤 성과가 보이는 일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렌탈 스튜디오는 그렇게 많은 노동력을 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일도 하고 있잖아요. 네, 공간 디렉터도 하고 있고 렌탈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프리랜서로 지내다 보니까 제가 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었고 렌탈 스튜디오만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는 일이 엄청 많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그 1호 점했을 때 스케치북에 공간을 막 그렸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2D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배치됐을 때 모습이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공간 스타일링을 제가 일을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그 프로그램은 공간을 이제 3D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이제 막 다각도로 볼 수 있고 그 공간에 몇 센치의 가구를 넣으면 잘 어울릴지 그런 게 다 3D로 볼 수 있거든요. 고객님들도 저같이 이렇게 홈스타일리스트 분들한테 공간이 어떻게 꾸며질지 미리 좀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건 정도 공간 컨설팅이 들어오나요? 아직 시작 단계라서 그런지 한 3, 4건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주당 한 건씩은 컨설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되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히도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컨설팅 해드리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실측 도와드리고 사진도 찍고 현장 한번 보러 가드리고 있어요. 뷰가 여기 되게 좋거든요. 여기서 무슨 사업 하시는 거예요? 스튜디오요. 스튜디오가 어떤 공간이 되길 원하세요? 한강 뷰를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이거 인테리어 하신 다음에 가구들 채워서 렌탈 스튜디오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곳이 도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도면을 사용 안 하시고 실측을 하시네요. 네. 도면은 사실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또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실측하고 모델링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다 재고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재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야 제가 그 3D 모델링을 세울 때 더 정확하게 세울 수 있어가지고. 원래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빈티지 온라인 샵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는 안 하고 있고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스튜디오는 9억 정도로. 이걸로 부업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니까 시작했죠. 다른 직장인들도 충분히 부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일하는 직업이어가지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스튜디오 쪽이 훨씬 낫죠. 계속 붙어있는 일이 아니니까. 커튼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커튼 여기다가 달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좀 고민되네. 여기 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빼야 되나, 타일 하려면은 목공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걸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커튼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커튼을 좀 길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여기 턱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중간까지 내려오면 많이 이상해요? 이런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한번 모델링으로 짧은 버전, 긴 버전 한번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약하시는 건가요? 성함이랑 서명? 인터넷 연결되면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공간이 어떻게 꾸며주면 좋을지 미팅 나눴고요. 모델링을 올리기 위해서 사이드 실측 진행해 드렸고, 제가 실측하고 사진 찍은 거 바탕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서를 보내드리거든요. 견적서 작성하고 계약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에 미팅했을 때 좀 빈티지한 스타일을 원하셔가지고 빈티지한 스타일 위주로 이렇게 서치를 해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진행했어요. 여기가 뷰는 되게 좋은데 이 내부는 조금 노후화된 면이 있거든요. 네. 이 정도를 좀 예쁘게 꾸미려면 얼마 정도 금액이 필요할까요? 근데 이게 천차만별이라서 몇백만 원에서 또는 몇천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또 홈스타일링을 하는 거거든요. 인테리어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홈스타일링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살려서 가구랑 소품으로 많이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격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공간 컨설팅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항상 하는 거지만 새로운 공간을 마주할 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공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창문 너머를 보면서 아, 저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떻게 생활할까? 저 공간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흥미가 많았었는데, 공간을 볼 때마다 흥미가 있는 만큼 이번 현장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간 컨설팅 말고도 렌탈 스튜디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계속 도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인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아직도 진로 고민 중인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뭘 좋아할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뭔지 계속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가는 과정 같아요, 저한테는. 스튜디오도 그렇고 공간 컨설팅도 그렇고,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거, 잘하는 것들에 약간 총집합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점점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 이렇게 퍼뜨리는 게 아니고 다시 집합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점점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일들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더 잘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멈추면 실패하는 건데 계속 도전하면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도전하고 실패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부터.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 꿈은 뭔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집합된 저의 그런 일들을 조금 하나로 모아서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싶고요. 좀 인생에 전체적인 꿈이 있는데, 저는 되게 후원이나 자선 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더 큰 회사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요. 최종적인 꿈은 후원이나 자선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지금은 이제 저의 꿈들을 모아놓은 그런 회사를 좀 크게 키우는 거, 그게 당장의 꿈입니다. 2030 세대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저도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당연히 흔들리고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30은. 그래서 최대한 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가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나만의 것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